안녕하세요. 저는 타키온월드의 조호진 대표이고요. 저희는 이제 그 데이터를 디지털로 바꾸는 이제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로 바꾸면 디지털이 주는 효과와 파워가 크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시장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래서 매출을 올리는 것을 지향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분야에서는 이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게 중요한 혁신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데이터 비즈니스를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 본질도 사실은 데이터를 디지털로 바꿔서 검색과 그 다음에 가공이 순조롭게 만들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게 데이터 비즈니스의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키워드에 맞춰서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상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굉장히 귀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귀하신 기업을 모셨습니다. 가장 빠른 공시 AI 분석을 통해서 아마 시청자분도 낯이 익으신 분일 겁니다. 타키온월드의 조호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조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그 시청자분한테 낯이 있으시지만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타키온월드 운영하고 있는 조호진 대표입니다. 저희 회사는 또 언론사의 그 기능이 있어서 타키온 뉴스의 대표로도 이제 방송에서 제 오전 8시에 나갈 때 이제 소개받고 있습니다. 네. 예. 타키온월드 보니까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보니까 2018년에 만들어졌더라고요. 예, 사실 그때 당시에 그 인공지능이라든가 예. 기업 공시를 분석해서 이렇게 그 기업을 차린다는 게 하나의 그 혁신적인 사고 아니었습니까? 그때 그렇습니다. 창업 당시에 좀 대표님 좀 되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지금 한창 화두가 됐던 이제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이제 2017년도 이제 하반기부터 네네. 18년도 이제 3월 사이에 엄청난 붐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네. AI도 이제 화두가 됐었는데 다만 저는 또 전공이 이제 이공계이다 보니까 일반인보다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접하게 됐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AI를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는데 공시 같은 빅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가공해서 접근한다면 훨씬 많은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17년도 하반기에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18년도 1월에 저희가 창업을 하게 됐고요. 사실 인공지능과 기업 공시 어떻게 보면 그만큼 정확성 때문에 공시도 정확해야 되고 그렇죠. 또 인공지능도 사람이 분석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객관적인 감정이 없으니까 서로 접목점을 찾아서 기업이 읽었습니까? 어떻게 그 좀 동기라든가 이런 걸 좀 더 적당하게 더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기라고 한다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제가 네네. 이제 이전에 이제 종합일간지 기자로 있을 때 공시를 봐야 되는 경우가 업무상 좀 있었는데 네네. 공시 양이 너무 많은데 네네. 해당 공시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는 걸 알고 놀랐습니다. 네네네. 공시처는 중요한데 정부에서 공시 자체를 갖다 의무적으로 뒀지만 공시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저희 지금 CTO인 친구한테 얘기를 해서 네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좀 예를 하나 든다면 네네. 숱한 많은 이제 재무제표가 나오는데 거기서 우리가 컴마가 많이 찍혀 있는데 이 컴마를 하나만 잘못 읽어도 10억이 100억이 되고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되는 그런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네네. 주가 영향 주는 요소가 우리가 잘못 오독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걸 AI로 분석을 하면은 기계는 콤마를 잘못 읽지 않기 때문에 공시의 원 제출자가 스스로가 콤마를 잘못 찍을 수 있지만은 AI로 한번 접하게 되면 이미 발간된 공시 데이터를 틀릴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걸 저희가 가독성 있는 기사로 그래서 조 이런 것을 정확하게 맞춰서 발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훨씬 시장에서 저희 데이터를 갖다가 높이 평가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시라는 게 예. 최근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유튜브에 이렇게 날린 문제도 있습니다는 혼탁할 때 예. 공시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어떠한 문제든 간에 그런 측면에서 시장의 정화 기능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본시장이 이렇게 발전되려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마 공시로 생각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대로 저희도 그 자본시장에 오랫동안 종사합니다는 예. 공시한다 놓고 그냥 흘려버리거든요. 예. 그죠? 예. 흘려버리면 사실은 그와 같은 의미를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시장의 어떤 투명성이라든가 질서를 잡고 시장의 여러 가지 난삽한 정보라든가 이런 걸 정리하는 기능에 있어서는 흘려는 보냈지 예. 실제 효과는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기업이 아주 지금 같은 이렇게 환경에 있어서는 더더욱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사실 이런 그 기업들이 많아야 되는데 예.
그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유일화 되면요. 좀 네. 관련된 일이 이렇게 동양 네. 산업 동향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이제 AI 기업이 뭐 어떤 카테고리로 범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네네. 뭐 유력하다라는 기업이 한 1,000군데 정도로 집계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저희처럼 공시를 매일 살펴보고 그 중요한 정보를 또 시장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또 네네.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그걸 기사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저희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만큼 공시가 약간 미답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식 투자의 기초임에도 불구하고 네네. 우리나라는 공시 자체를 접근해서 투자한다는 게 낯설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자들이 엔지니어들이 이 공시를 AI로 접근했다는 그 접근 자체가 적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AI로 해야 될 일이 그만큼 더 많다. 공시는 사실 전체 AI에서도 사실 되게 일부분이고 그 외에도 AI로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사실 AI로 저희 같은 기업이 사실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그 타키언월드가 예, 우리 증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기업 자체의 어떤 이용뿐만 아니라 예, 예. 사회적 공공재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감독 당국이 하는 역할을 좀 굉장히 보완적 측면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역할을 하는데요. 예, 예. 감독 당국에서 좀 이렇게 좀 정책 보조를 안 해줍니까? 아니, 정책 보조까지는 모르겠고요. 근데 네네. 제가 이제 매일 공시를 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의 아니게 틀린 공시를 잡아내고 여기에 대해서 또 저도 내가 볼 때 틀린 것 같은데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금감원에 종종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네네. 이제 놀라운 점은 뭐냐면은 금감원 공시 팀장께서 본인이 잘 모른다. 그럼 왜냐하면 집어줬지 않습니까? 예? 집어줬지 않습니까? 집어줬는데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네네. 이러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이 공시가 틀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은 아 내가 사실 공시 규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네. 그 규정이 대표님 말씀대로 틀렸는지 내가 즉각 확인이 안 된다. 이후에 전화를 드리겠다.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넌센스인데 네네. 어떻게 보면 그만큼 공시 규정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다. 공시 자체가 사실 즉시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 예. 그래야지 시장에서 보면 클리어하게 정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관련돼 있는 사람은 그만큼 이렇게 타키언월드에 대해서 또 조 대표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예, 예. 굉장히 그 긍정적 측면을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우호적이긴 한데 제가 네네. 말씀드린 거는 네네.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이 금감원 규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그리고 또 보직이 있다 보니까 바뀌다 보니까 전문성 익힐만 하면 다른 분이 오시고 아. 이에 따른 문제가 생겼다는 거를 제가 현장에서 인지를 했고요. 그래서 네네. 저도 앞으로 금감원과 더불어서 저희가 1년 동안 공시 집계를 해서 공시를 잘한 기업들, 네네. 공시를 잘못한 기업들, 잘못을 했는데 실수가 반복되면 좀 의도성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네네네네. 그런 것들 집계해서 그거를 갖다 랭킹을 매겨서 시장에 좀 유포하고 금감원에서 거기에 따라서 징계를 내리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은 이제 금감원과 어떻게 협조를 할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공시와 관련돼서 성실 의무를 지키는지 아닌지 그렇죠. 예. 이런 거에서 뭐 평가 지표를 만든다든가 예,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순위를 한다든가 예. 그리고 그 순위에 대해서 공신력을 부과해 가지고 정책 당국에서도 그 공신력을 부여해서 사실 사회적으로 이렇게 공공재 역할을 그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측면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공시 의무에 AI를 접목해서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좀 시청자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이제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한국경제TV에 대해서 친숙하신 분들이고 네네. 그래서 아마 놓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오전 8시에 방송하는 것 외에도 9시에 이제 장이 시작하면은 저희가 생산한 로봇 기사가 네네. 그 한국경제TV의 오른쪽에 저희 네네, 로봇 기사가 이제 봤습니다. 노출되고 네네.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당연히 한국경제TV에서 저희 회사에 이제 기사 사용료를 이제 지불하고 있고요. 네네. 그 마찬가지로 다른 언론사나 다른 이제 자본 기관에서도 저희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저희한테 이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것이 저희의 이제 중요한 그 매출처가 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이제 확대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실시간으로 이제 정보가 공개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작년에 이제 주식 투자 인구가 1,00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네네. 대다수가 이제 샐러리맨들입니다. 네네. 샐러리맨들이 자기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사실 낮에 자기 업무를 하면서 즉각적으로 HTS를 실시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네네. 이제 그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중요한 정보가 발생하면 문자나 스마트폰으로 전달하는 서비스를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분들은 업무를 충실하게 여기면서 자신의 필요한 재테크를 한 3분, 1분 잠깐 보고 나서 MTS로 결제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훨씬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자기 저희가 재산도 보호지고. 예.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더불어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따가 뭐 소개할지도 모르겠지만 국민연금 같은 대형 자산 기관들이 어떤 종목을 사고 파는지를 제가 데일리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다 보면은
그들이 어떤 종목을 팔았는지 어떤 종목을 샀는지 제가 사실 방송에서 누차 작년 그거 중요한 얘기 하반기부터, 아닙니까? 그죠? 네네. 설명했지만 국민연금이 작년 하반기부터 삼성전자만 예를 들면은 거의 1조 이상 되는 지분을 계속 팔았습니다. 네네네. 약간 모순인 거죠. 네네. 그 위원님이나 저를 비롯한 국민들이 세금 납입한 내는데. 예, 예. 국민연금을 갖고 네네. 투자를 했는데 네네.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주식을 계속 사고 있는데 네네. 국민들은 삼성전자 주식 사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주식을 계속 팔고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 이유는 이제 국민연금의 펀드 운영 매니저의 책임이 아니었고 네네. 국민연금 내부의 규정 때문이었는데 네네. 이거를 좀 신속하게 정치권에서 바꾸지 못했던 바꿔줘야죠. 그건. 예, 네네. 그런 오류가 잡음이 생겼던 것이죠. 네네. 근데 이거를 사실 직계하는 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은 통칭으로 연기금이 얼마나 사고 판다라고 얘기를 할 뿐인 거지 국민연금만 딱 집어서 얼마를 사고 팔았는지 직계한 건 저희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은 사실은 이제 정책 현안이나 뭐 공정이나 이런 분들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경제TV에 출연하셔서 어떤 내용으로 방송을 하시나요? 그 공시가 사실은 기업이 시장과 그 의사소통하는 중요하면서도 공식적인 이제 자료인데 공시 중에서 주가 영향을 줄 만한 사안을 저희가 개발한 시스템이 자동으로 이제 취합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그 전날 공시를 그 다음날 아침에 오전 8시에 한국경제TV에 나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국경제 이렇게 TV에 나오는 이렇게 공시라든가 네. 관련된 그 쿠킹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면 접하다가 그 뉴스까지 나오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그 쿠킹하는데 어떻게 쿠킹하는지 프로세싱을 좀 시청자분이 저렇게 빨리 나와? 저렇게 예. 정확하게 나와? 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과정을 좀 잠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걸 기사로 이제 그 접근을 한다면 네네. 기사는 이제 기자가 취재를 하고 기사를 작성을 하고 네네. 작성한 기사를 이제 보통 데스크라 말하는 과정에서 이제 에디팅을 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이제 에디팅인데 네네. 그 세 가지를 로봇이 자동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개발한 로봇이 그 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서 새로운 공시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새로운 공시가 있구나 그럼 열어본 다음에 한번 쭉 읽습니다. 네네. 읽고 나서 중요한 정보가 있는지 확인해서 기사로 작성하는데 30초가 안 걸립니다. 기사 작성도 로봇이옵니까? 로봇이 하고 그리고 네네. 이제 기사 작성을 로봇이 하다 보니까 아까 네네.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첨삭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에디팅 시간이 필요 없고 그러다 네네. 보니까 아까 말씀 30초 이내 제가 맥스 30초로 말씀드린 거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10초 이내 한번 딱 훑는데 다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의 실시간으로 공시가 발생을 하고 저희 기사 생성하는데 거의 실시간 1분 이내에 기사가 생성해서 이제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정보가 발생했는데 나는 이거를 보지 못해서 내가 매수 타임을 놓쳤다, 매도 타임 놓쳤다는 것을 안타까운 분들이 계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품을 제가 이제 출시하게 됐습니다. 공시에서 그런 투자 전략 같은 거 0.1초로 다루는 그 과정을 좀 시청자들이 궁금하실 거로 생각돼요. 네. 그 미국 공시를 제가 한국 공시만큼 잘 알지 못하지만 네네. 제가 이제 아는 소견대로만 말씀 본다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이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만큼 공시 분량도 사업보고서 기준으로는 A4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450페이지 넘습니다. 네네. 그 많은 내용을 저희가 또 AI 시스템으로 긁어내서 중요한 정보를 갖다가 발췌하겠다는 게 저희 회사의 기본적인 얼개인데 네네. 미국 SEC에 나오는 공시를 보면은 한국 공시보다 양이 4배에서 10배가 많습니다. 그렇게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네. 그 숱한 정보 안에 더 많은 숱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가장 피부에 와닿는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삼성전자가 5% 이상에 대한 기관들에 대한 정보만 노출되는데 네네. 미국은 그렇지 않은 정보도 그 13F라는 공시 종류를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예를 들면 블랙락이 5% 미만으로 팔았어도 블랙락이 지금 현재 얼마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지 네네. 피델리티 ETF가 삼성전자 지분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미국 SEC 공시를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런 것이 사실은 너무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 사이는 그러면 그 규정상에서 정보 차이가 되면 국내 그 투자가들이 좀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를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네네. 예. 우리나라는 그렇게 엄밀하게 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네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펀드 기관들이 펀드를 운영을 해도 네네. 내가 펀드를 갖다가 한 달 뒤에 보유 종목을 공개를 하는데 네네. 그것도 상위 10종목만 공개를 합니다. 근데 미국은 뭐든지 다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지 공개에 대한 의무가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 기관 투자가들은 그걸 매우 꺼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목을 선별하는 게 나의 노하우인데 왜 그 이걸 지금 노하우라는 레벨 거냐? 플레잉을 필드가 되는데 공시라든가 이런 쪽에서 하면 사실 그 국내 그 투자가들이 또 우리나라의 그 투자 김비에도 불구하고 평평한 운동당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예. 그런 것이 이제
타케놀드가 갖고 있는 예. 어떤 앞으로의 그 헤쳐갈 정책당국의 헤쳐갈 문제인데요. 지금 요즘 그 서학개미다 해서 예. 미국의 그 주식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 중국 주식이라든가 이런 거 투자하시는 분도 꽤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타케놀드가 이제 공시를 분석할 때 예. 물론 그렇게 구상하겠습니다는 예. 해외 이렇게 공시도 좀 이렇게 한번 분석해서 주시면 네. 저희가 사실 한국 공시도 분석해야 될 게 제가 처음 사업 시작했을 때보다 훨씬 많다라는 네네. 걸 깨달았고요. 네네. 그다음 두 번째는 당연히 SEC, 미국 SEC 공시 분석을 하는데 미국은 사실 세계 중심이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대다수의 중국 기업들도 미국에 지금 상장돼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중국 증시에 중국 기업들을 투자할 때도 사실은 미국에 들어가 있는 상장 정보를 공시 정보를 저희가 분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네. 심지어 뭐 중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네이버의 라인 역시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도쿄 증시에 안 나온 정보가 미국 증시에 등장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저희가 그 취합을 해서 시장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목표인데 네네. 사실은 놀라운 점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중국과 그 한국 기업,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도 네네.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도 미국의 ADR이라고 해서 이제 상장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또 분석하면 우리나라 기업인데도 우리가 몰랐던 정보를 알 수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 참 안 사실은- 좋지 않습니까? 그죠? 예, 네네. 사실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네. 또 저희가 또 염두에 두는 건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나라 바이오 제약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삼상이 통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 FDA의 삼상 통과하는 것이 참 중요한 사안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 삼상 통과하기 위한 모든 과정이 사이트에도 공개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심지어 나는 어떤 병원에서 환자 모집을 시작했다. 환자 모집이 끝났다. 이런 것까지 다 공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전문가 관점에서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네네. 그걸 저희가 다 끌어들여서 또 한국 시장에 편리하게 가독성이 높은 형태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또 저희 회사의 앞으로 목표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그 공시 관련해서 워낙 전문가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공시에 규정은 돼 있지만 네. 피드백은 사실 그 예를 들어서 빨갛게 이렇게 색연필을 공시한다 하더라도 네. 새빨갛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네. 또 빨간색을 덜 느끼는 거 하는 사람에 따라서 공시의 효과가 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 중간 내기에서 자 이런 공시를 했는데 사실 그 반응을 볼 때에는 괴리가 많더라. 네. 그러면 그거를 감독 당국에서 전해주고 네. 그다음에 해당 그 기업들도 공시를 했을 때 어차피 시장과 갭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측면의 그 중간 역할도 좀 이렇게 타케놀드에서 네. 많은 그 사업의 기회가 좀 창출될 거로 보이는데요. 예, 예.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네. 가장 이제 실질적으로 와닿는 점은 이제 결국 실적이죠. 네네네. 우리가 결국 주가를 바라보는 게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네네. 실적에 결국 주가가 이제 수렴한다라는 네네. 것이 본질적으로 맞아야 되는 거고. 네네.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 중 하나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대표적 제가 실명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실적 집계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이 실적 시즌이 발표가 되면 정규직 직원이 아니고 임시 직원을 도용해서 네. 일일이 최소 2주에 걸쳐 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데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그죠? 보니까 네네. 오기가 생기고 아. 오기라는 건 틀린 기록이라는 네네네. 뜻입니다. 그리고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을 짓게 되는데 최소 2주가 걸리고 네네. 이러니까 사실은 실적 기반에 투자한다는 것은 약간 어폐가 생기긴 이미 풍토가 있는 것입니다. 네네. 그 저희 회사가 사실은 실적을 갖다가 지금 그 잠정 실적은 100% 전산화를 했고요. 코스피 200 같은 경우만 저희가 실적을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아니 코스피 200에만 하지 말고 더 나머지 2,200개 상장해서 다 해야지 왜 코스피 200에만 했느냐라고 당연히 질문도 받고 네네. 저희도 이제 그런 취지였는데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공시를 너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실적을 발표하는 바람에 로봇은 빠른데 네. 뭐 하나만 들면 로봇이 그걸 읽지 못합니다. 네네네. 불필요한데 거기다가 갑자기 콤마를 쓴다든지 사람 글자를 문자 입력했는데 갑자기 숫자 입력한다든지 로봇이 갑자기 에러가 발생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코스피 200만 국한을 하자. 나머지 상장사를 하기에는 지금 국내 여건이 미흡하구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존에 있는 그 업체가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동원해서 2주간에 걸쳐가지고 일일이 수기를 입력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타큐너니까 네, 이 특화된 시스템 관련해서 또 나오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시청자 여러분 저도 처음 접하는 게 때 위에서 좀 하겠습니다. 보면서 하겠습니다. TMR 시스템이라고 네, 딱 해서 타큐너도 하면 이게 나오는데 이게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 로봇 기사라고 한다면은 공시가 발생하자마자 기사로 만든 것이고 네네네. 그 시점이 뭐
투자하신 분도 다 알지만 사실은 1분 먼저 알았느냐, 10분 먼저 알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엄청나게 달라진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점에서 신속한 기사는 되게 중요합니다. 네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통시성, 지나간 자료를 갖다가 한번 쭉 시간을 갖다 기간을 설정해놓고 1년 동안 국민연금이 삼성전자 주식을 어떻게 사고 팔았느냐, 네네. 국민연금 포스코 주식을 어떻게 사고 팔았느냐, 내가 아는 임원이 해당 회사에서 어떻게 사고 팔았냐는 통시성이라는 관점에서는 네네. 그 TMR이라는 시스템을 쓰면은 그 기간을 설정하면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공시하지만 이게 이제 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공시를 많이 접했습니다. 예. 그 역할에 있어서는 조 대표님 방송에 나와서 그 공시가 중요하다는 것은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이 종목 추천해가지고 그것만 생각하지 공시의 중요성 뭐를 검토를 해야 되는지 뭔지 그 주식 사기 전에 뭐를 검토해야 되는지 이런 공시에 대해서 사실 그 부족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예. 특정 기업에 내가 이렇게 주식 투자한다면 그 기업에 대해서 뭐를 공시라든가 이런 것은 뭐를 봐야 되는지 예. 또 비단 그런 것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공시에 뭐를 검토해야 되는지 예.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이긴 하지만 예를 네네. 들면 뭐 대표이사나 그 이사들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중간에 많이 사퇴한다든지 그것도 다 공시 대상입니다. 네네. 공시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사퇴됐다는 것은 기업이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가 물론 일신상에 자기가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았다든지 네네네. 아니면 뭐 워낙 바쁜 일이 생겨서 사퇴했다 이럴 수도 있지만 그것이 만약에 반복됐다 그러면은 그 기업은 이제 본질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기업입니다. 이제 그런 것도 좀 보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네네. 두 번째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기업은 실적이기 때문에 네네. 실적이 한 몇 분기에 걸쳐서 계속 적자를 봤다. 적자를 볼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중요한 뭐 설명, 예를 들면 해당 기업은 향후 3년, 5년을 바라보고 계속 투자를 하다 보니까 네네. R&D에 주력하다 보니까 적자가 생겼다라는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이유 때문에 적자를 본 것인지 일단 적자를 본 기업은 굳이 후보에 올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네네. 이제 뭐 우리가 다 잘 아는데 필립 피셔라는 이제 주식 투자 대가가 있는데 네네. 그분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그 1950년대, 60년대 미국 주식을 투자하면서 네네네. 그런 기업들은 너의 자산의 5% 미만으로 투자를 해라.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런 기업들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한국에서 그렇죠. 많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네. 그런 기업들이 완전히 상폐되기도 하지만 완전 어떨 때는 뭐 20% 30%도 오르니까 네네. 거기에 따른 뭔가 이렇게 짜릿한 감정 때문에 뇌가 거기에 약간 중독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네네. 그런 기업들 좋아하지만 사실 그것은 본질적으로는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실적이 보고 특히 적자가 누적된 기업이라면 사실 우리는 이제 피해야 되는 것이 맞다. 네네. 우리의 전문 분야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중요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원들이 계속 주식을 팔고 있다면 이거는 내부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시냐.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야 누가 그 내부자 내가 아는 친구가 말을 했는데 이게 주식 사라고 그랬어. 이런 건 솔깃하는데 공개된 정보인데 합법적으로 나온 정보인데 야 거기에 임원이나 전무나 상무가 계속 주식을 팔고 있는데 아 그래? 여기에 대해서 별 반응하지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뭔가 이게 잘못된 엇박자를 반응하고 있는데 임원들이 계속 주식을 사고 있다든지 임원들이 주식을 갖다 매도하고 있다든지 이러면 아 중요한 시그널로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오늘 이렇게 재밌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아, 예, 예. 네네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다음에 한번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예.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너무 이거 핫하기 때문에 예.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실 공시라는 건 되게 중요한 거고 또 공시 외에도 우리가 다뤄야 될 공공 데이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공공 데이터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기술로 시장에서 탈바꿈해서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또 그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 투자 자체를 우리가 좀 건전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같이 투자를 한다면 우리가 미국 못지않은 중요한 기업으로 국가로 이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많이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오늘 타케오놀드의 조호진 대표님 비단 그 기업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자본시장 발전 또 개인의 재산의 보호적인 측면 이런 측면에서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중요성 같은 거는 단순히 기업 이상의 이렇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방송을 이렇게 되풀이해서 보실 것을 권하면서 장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다음에 좋은 이렇게 기업가 그다음에 또 우리 조 대표님이 이제 사실 성장하면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모실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